네, 미국 연준 베이지북 프리뷰 그리고 원유 시장 감산 정책 지속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오일 흐름 분석과 대응 전략 이렇게 키워드 세 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미국 연준 베이지북에 대한 리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미 연준은 4월 17일 바로 오늘 공개될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지난 3월에 공개가 됐던 베이지북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연방 지역들이 약간에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1월에 발표됐던 베이지북의 보통보다 그 속도가 느린 완만한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시장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또 올해 2월 말까지 미국 행정부 셧다운의 영향과 또 겨울이 많이 추웠었죠. 또 추운 날씨 그리고 신용 비용 증가로 인한 이제 소비 활동이 위축된 모습이 보였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임금은 숙련직 중심으로 견조하게 상승하는 중이고 또 물가는 대부분 완만하게 상승했었다고 진단을 했었고요. 또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었던 이 우려점들은 무역 분쟁의 지속적인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 관세 영향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베이지북은 3월 베이지북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대부분 지역들은 완만한 성장을 했다고 진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수 지역들의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또 물가는 소비보다 유가 상승이나 관세 지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베이지북을 통해 현 추세 반전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베이지북 주요 내용이었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 우려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중이니까 시장은 상방에 대한 신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 미국의 베이지북, 이 연준에서 미국 전역의 이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이런 보고서인데요. 이 3월과 기조는 역시나 좀 비슷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원유 시장, 지금 감산 정책 지속에 대해서 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사실상 원유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수요와 공급이 사실상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타이트하다. 어떤 키워드의 전략을 세워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석유 수출기구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는 4월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보고서 공통적으로 최근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진 점을 지적을 했고요. EIA는 2019년 WTI 전망치를 기존 56.1달러에서 58.8달러로 4.8%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진 주요 요인은 모두 오펙의 감산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오펙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오펙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감산량을 크게 확대해 3월 오펙 감산 이행률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IEA는 수급이 타이트해진 이유가 공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 원유 수요가 견조했으며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 등의 수요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다만 유럽 정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항공 물류량은 이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에 대한 시그널은 혼재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 같은 경우는 2019년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일간 140만 배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시장은 WTI와 브렌트 모두 백워데이션으로 바뀌면서 이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 모두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만큼 이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오펙의 감산 기조를 감안할 때 유가는 현 수준에서 보합권 등락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일단 원유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각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19년 WTI 전망치를 기준 56.1달러에서 58.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오펙과 일부 비오펙 국가들의 감산으로 원유 재고가 감소한 영향이 수급이 타이트해진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최근 원유 선물 시장이 세거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최근 브렌트유보다 WTI의 원유 시장 곡선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IA는 높아진 유가 전망을 토대로 미국 원유 생산량을 다시 소폭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가격 상승 이후에 레깅 효과로 이 생산이 확대가 되는 그 부분을 반영하였고, 펄미안 유전의 이제 시추 활동 확대를 반영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그 생산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일간 1,240만 배럴, 2020년에는 1,310만 배럴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펙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펙은 4월 보고서를 통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감산 합의안에서 사우디의 감산 기준량은 일간 1,031만 배럴로 설정이 되었으나 지난 3월 사우디는 이보다 51만 7천 배럴 적은 979만 배럴 생산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난달에 감산합에 합의를 했던 오펙의 회원국들은 총 원유 생산량이 감산 기준안 대비해서 44만 2천 배럴 적은 것으로 감안을 했을 때 사실상 오펙의 감산 합의는 사우디의 하드캐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산 기준보다 더 많이 생산한 국가들의 이제 감산 추가량이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감산을 통한 가격 상승을 사우디가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오펙의 감산 이행률은 155%를 기록하고 이 100%를 크게 상회한 주된 요인은 아무래도 사우디로 진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오펙의 감산과 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의 공급 감소 영향으로 이 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이유는 공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에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원유 수요 증가량은 일간 130만 배럴 늘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2019년도에는 140만 배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한 시그널은 현재 좀 혼재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좀 언급을 하였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PMI 지표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수출 주문 지수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항공 물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려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수요는 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유럽은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이 브렉시트와 결부되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MF 역시 아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이 공급 감소 영향으로 2분기 원유 시장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 원유 재고 정상화가 좀 빠르게 나타날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급과 수요 부분에서 이 타이트한 시그널이 원유 시장에서는 이 횡보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WTI 기준으로 65달러와 63달러 부근에서 단기적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